반갑습니다. 국방부 미래혁신 특별보좌관 유무봉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컨퍼런스에 저희 국방을 소개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AI 시대 그리고 국방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사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역사상 인류는 수많은 왕조 국가가 세워지고 멸망했습니다. 그 가운데 항상 과학기술이 있었고 그 과학기술을 얼마나 빨리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생존이 걸려 있었습니다. 구석기 시대로부터 신석기, 청동기, 철기, 1차 산업혁명 때 그것을 잘 활용한 독일, 미국의 남북전쟁, 또 2차 산업혁명 보면은 1차 대전, 2차 대전, 또 우리 한국 전쟁까지 많은 전쟁이 있었고요. 3차 산업혁명 하면은 우리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아마 우리가 이라크에서 정밀 타격으로 이라크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 스포츠에서는 가장 공정한 가운데 경쟁을 해야 되지만 전쟁은 사실은 가장 불공정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드는 축이 승리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AI 이 시대에 우리 국방이 왜 바뀌어야 될까요? 우리가 미래에 닥칠 적에 대해서 우리가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야 됩니다. 사실 전투는 먼저 보고 먼저 결심해서 정확하게 타격하는 측이 이겼습니다. 그것이 과거에는 시간이 수일, 수년에서 수시간이 이제는 수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우크라이나가 GIS 아르타라는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감시로부터 타격까지 통상 2-30분 걸리던 것이 1-2분 이내로 줄어들었다고 하죠. GIS 아르타가 우버 택시 앱의 그 군사적 활용에 관한 그 아주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방이 직면할 미래의 안보 환경,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게 한 우리 국방 혁신 방안, 그리고 이것을 추진하는 전략과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국방이라는 게 사실 어마어마한 방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영역만 시간이 되는 대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AI나 첨단 과학 기술을 사용하는 분야를 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방이 직면할 안보 환경, 세계는 이제 새로운 탈냉전에서 신냉전으로 가면서 민주주의와 권위주의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또 미중 간 전략 경쟁에 따라서 동북아 지역에서 불안정성이 점차 심화되고 있죠.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은 작년에 북한이 인공위성을 비록 조악한 수준이지만 발사를 했고, 금년에 김정은이가 우리 남북 관계를 새롭게 정의를 했습니다. 남북은 전쟁 중인 두 교전 당사국이고, 유사시에는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남한 영토를 완정해서 공화국 영토로 편입하겠다는 그런 위협까지 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은 핵, 미사일 능력을 매우 고도화시키면서 이것을 실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의사를 공공연히 표현한 것이죠. 거기다가 전쟁 양상이 변화되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패권, 또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쟁 양상도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으로 병력 가용 자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영국의 왕립연구소인 미카일로 자브로스키가 쓴 것인데요. 이게 우리에게 아주 주는 좋은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먼저 보고 먼저 결심해서 먼저 타격하는 건데, 이제는 전쟁이 워낙 감시 정찰 수단 그리고 정밀 타격 수단이 발달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전방에서 교전하는, 전투하는 요 인원들만이었는데 지금은 전후방이 따로 없고
지역이 따로 없는 모두가 위험에 처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없어졌습니다. 민간인, 군인의 또는 전투원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고 있고요. 전쟁은 그러면서도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통해서 보다시피 소모전 양상이다. 즉 엄청난 물량,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그런 것을 사전에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드론, 이제는 드론이 감시, 정찰, 결심, 타격 모든 영역에 다 활용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아군은 초연결되고 정밀 타격을 보장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적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대전자전이 매우 중요해진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실시간 전장 감시와 타격 능력이 발전하면서 노출되어 있을 땐 반드시 계속 기동을 해야 됩니다. 쏘고 이동해야 됩니다. 정지해 있을 땐 반드시 방어 대책, 즉 커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통해서 실제로 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마스 측에서는 그 땅굴 속에서도, 지하 터널 속에서도 안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인구,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군에 있어서는 병력 자원의 문제거든요. 현재 우리 군이 50만 명입니다. 그중에 간부가 약 20만 명, 병이 3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병 30만 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의 병역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면은 대략 한 해에 19만 명 정도가 입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24만 명이 채 안 됩니다. 그러면 그중에 남자 아이를 치면 대략 12만 명이고, 현재의 병역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대략 15만 명 수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군에 장병이 없습니다. 이 엄청난 위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방혁신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에 적용해서 이러한 위협을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혁신 4.0을 이건 저희가 조작적으로 정의한 겁니다. AI, 무인,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북한 핵 미사일, 군사 전략, 군구조, 핵심 전력 증강체계 전체를 혁신해서 상대적으로 우위 AI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는 것으로 했고, 여기에 5가지 분야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 5가지 분야 중에서 사실은 큰 개념에서는 전략, 작전 개념을 바꾸고 거기에 따른 부대 구조, 교육 훈련, 그리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전력,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인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북한의 핵 미사일이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시고 당면한 위협이기 때문에 이것을 맨 앞으로 빼서 북한 핵 미사일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키겠다. 그리고 나머지 4개 분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방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그리고 국방은 지금까지 혁신 또 개혁을 계속 추진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국방 개혁이 그동안은 국방의 모든 분야를 하다 보니까 자칫 한쪽으로 기울어졌던 것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장군 수를 축소한다, 병사들에게 휴대폰 사용을 해준다, 뭐 영창을 폐지한다 등 이런 어떤, 그런데 자꾸 치중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군의 전력 증강을 하는, 전투력을 증강시키는 이 분야에 소홀했다기보다는 하여간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겠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요 5가지 분야로 이렇게 선정을 했던 것입니다. 먼저 북한 핵 미사일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키는데도 우리 첨단 과학 기술 AI 기술이 반드시 적용돼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 통상 여러분이 뉴스나 뭐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보면 3축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3축이 킬체인, KAMD, KMPR이라는데 이게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먼저 킬체인이라는 것은 북한이 핵 미사일을 쏘기 전에 우리가 쏠 징후가 보이면 먼저 타격해서 아예 쏘지 못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제일 3축의 첫 번째인 킬체인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도 미사일을 쏘면은
그것을 중간 단계에서 요격을 해서 우리 땅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KAMD고 KMPR은 북한이 우리에게 그러한 공격을 하면 강력하게 응징을 해서 확실하게 보복하겠다. 이것은 보복의 의미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을 당할 그런 우려를 해서 북이 감히 도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것이 이제 삼축이라는데, 이것은 각각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연결하고 결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고 또 인공위성을 가지고 그런 것을 수집한 정보를 제대로 잘 연결되고 그것이 분석돼서 리더들이 확실하게 결심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춰주는, 그래서 초연결, 그것을 분석하고 결심을 건의할 수 있는 초지능의 능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과 함께 구체적인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 이것이 운영태세는 그런 것을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것을 위해서 훈련하는 것, 작전 계획을 만드는 것이고,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각각의 무기체계,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 이런 시스템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이것을 전반적으로 총괄할 전략사령부를 발전시키는 것이 이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구조 및 교육훈련은 우리 구조, 이것이 지금 2차 세계대전형 또는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우리 군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서 AI 시대 또는 첨단 과학기술 강군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대 구조, 병력 구조, 전력 구조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부대 구조라는 것은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뭐 쉽게 이해하시겠지만 저 분대로부터 야전군까지, 또 더 크게 지휘 구조라는 것은 지금 합동참모본부, 각군본부의 그 각각의 기능, 그리고 이 둘 간의 그 서로 기능 배분,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병력 구조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미래는 상비 병력을 지금 50만을 유지할 수 없다가 보니까 어떤 상비 병력 규모를 만들 것이냐, 또 그 상비 병력 규모 내에서 예를 들면 병사는 몇 명, 소위 중위 대위부터 이런 인원들, 또 그 내에서 병과 직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는 것이 병력 구조고요. 그다음에 전력 구조는 각 체계들이 가지고 있는, 각 제대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체계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것을 연결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전력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반적으로 연결해서 훈련하는, 지금 훈련 체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또 부대에서 기동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과학화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또 현역 상비 병력을 줄이다 보니까 예비 전력 능력을 그 이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예비 전력 능력이고요. 그다음에 이것 전반을 운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 인재, 이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이 분야가 되겠습니다. 군사전략 작전 개념은, 전략은 전반적인 큰 우리 국방을 운영하는 개념은 어떻게 할 것이고, 작전 개념, 여기서 이제 지금 이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철책을 따라서 많은 병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많은 병력을 더 이상 유지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보다 훨씬 더 경계 능력은 강화하면서도 실질적인 병력은 더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올해 지금 시범을 시작했고 금년 초에 KBS나 중앙일보에서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첨단 전력, 이거는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구축해 가는 것이고요. 그 이제 미래의 개념은 우주, 사이버, 이 영역이 점점 더 중요해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우주 능력을 갖추고 우주에서 작전할 것인가 하는 것. 그다음에 사이버는 뭐 전통적으로 계속 해왔죠.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전자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JADC2라는 것은, 이것은 Joint All Domain Command and Control System이라 해서 합동 전 영역 지휘 및 통제. 지금 현재는 우리 군의 체계는
마치 사다리형 아니면 피라미드형으로 저 아래 제대에서 위 제대로 연결되고 육군, 해군, 공군 시스템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저 밑에서 비행기든 선박이든 소요를 제기해서 결정하고 실제로 부대에 배치하기까지 평균 14년이 걸립니다. 근데 요즘 드론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은 불과 3개월, 6개월 단위로 막 바뀌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잘 그 과학기술을 무기 체계를 획득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지금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AI, 우리 AI가 말은 쉽지만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이것을 연결하는 초연결이 보장돼야 되고 다시 거기에 이것을 실제로 초지능의 그 기능을 다 갖추려면 하나하나가 다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국방 AI 센터가 창설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구축하는데 이것은 그냥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암호 및 보안 체계, 주파수, 공역 통제, 거기에 따른 각종 제도적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14개 워킹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다 하나하나 해결해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빨리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시간이 0으로 나오네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국방 혁신은 이 과학기술을 어떻게 접목해서 국방이 확실하게 접목할 수 있는가, 이 분야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실현과 체감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특히 이 국방 혁신은 국가 10대 난제라고 해요. 왜냐하면 워낙 이해관계자가 많고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예산, 조직을 다 바꿔야 되는 분야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국방혁신은 너무나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특히 현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주관하시는 국방혁신위원회를 열고 거기에 따라서 이 국방혁신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번에 국방혁신의 3차 회의에서 한 것이 우주발사 권한, 우주발사장 전용, 국방 전용의 우주발사장, 그 다음에 획득 프로세스, 아까 제가 14년 걸린다는 것을 7년 이내로 단축하고 또 AI나 기타 첨단 과학기술은 2년 이내에 전력화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 제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군에서는 자연스럽게 억제 및 대응 능력이 강화돼서 국민들에게 보다 더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 병역자원 감소 문제, 아까 산업은행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인구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국가 차원에서는 우리가 군에서 과학기술 인력을 잘 양성해서 사회로 내보내면 그 인원들이 또한 그 국가적 인재가 될 것이고 조금 방위 산업이 우리 국가에 아주 K 방산이라는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더 효과적인 우리 국가의 산업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굉장히 방대한 역량을 짧은 시간 내에 설명하다 보니까 말도 좀 빨라졌는데 혹시 국방 분야에 또 국방 혁신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가급적 자세히 또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또 국방 혁신에 관한 많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제공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선별해서 국방 혁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